자, 7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7번째는 생활 속의 정보예요. 제가 쓴 3박자 투자법 책의 8테크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그건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주식 투자를 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가장 재미있게 잘 설명한 책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맨 앞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뭐 내가 애플 컴퓨터를 언제 하나를 애한테 사줬는데 뭐 그 돈으로 주식을 샀더라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미쳐야 미친다는 말 있잖아요. 주식에 미쳐보자. 그러면 생활하면서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 종목을 연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업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바로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생활 속의 정보에서 첫 번째 뉴스는 뭘까요? 경제 뉴스가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 뉴스, 연예 뉴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다. 뭐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에 올랐어요. 뭐 이런 연예 뉴스, 뭐 이런 것들에서 종목을 연상하자. 연상하는 게 쉽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노력하자.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또 싫어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면 된다.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를 싫어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이유는 되던 안 되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 된다라는 말보다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해라.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네. 하면 꼭 되지 않아요. 세상에 해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되면 뭐 다 부자 되지. 하지만 하지 않아서 부자 될 수는 없잖아요. 하면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의 정보 뉴스 보면서 종목 선정이 생각이 나나요? 어렵죠. 근데 해보세요.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소비. 뭐 소비는 방금 전에 말했는데 뭐 소비 뉴스를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소비를 해보는 거죠. 그런 거를 해보면서 어떤 히트 상품이랄지 여러 가지 종목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비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뉴스보다 좀 더 쉽겠죠. 눈에 보이니까 이거 되게 잘 팔리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 요 정도만 노력하면 돼요. 그 다음 업무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업무에 관련된 종목을 결정할 땐 약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업무니까.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다 안 좋아 보단 얘는 좀 괜찮네? 괜찮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느 것보다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우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니까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까지도 되는 게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련된 정보예요. 마지막 4번은 지인 찬스. 지인 찬스는 뭐예요? 지인이 쏙닥쏙닥 되는 거죠. 야,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 사. 지인의 정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뉴스를 통한 종목 선택 내가 직접 하면 되죠. 소비를 통한 종목 선택 내가 직접 하면 되죠. 업무를 통한 종목 선택 내가 직접 하면 돼요. 지인을 통한 종목 선택?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무조건 배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종목을 검토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검토하면 되잖아요. 검토해서 지인이 말한 게 3박자를 맞춰봐요. 그 종목을. 재무제표도 괜찮네. 차트도 괜찮아. 근데 재료까지 있어? 이거 보너스나 보너스. 그럼 사면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지인 찬스도 꼭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뇌부자 정보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업무 정보. 이 지인이 의사인데 어떤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되게 좋아. 그 의사 지인이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 종목 좋은 기술이야. 그럼 제가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공부 시간만 좀 확보를 하면은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생활 속의 정보는 뉴스, 소비, 업무, 지인으로 나눌 수 있고, 업무 관련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종목 선정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8번. 테마주. 테마주는 테마주 포착이 있고요. 테마주 정리가 있고요. 실전 1, 실전 2. 자, 잘 들으세요. 실전 1과 실전 2는 숙제.
숙제 하기 싫다고? 다음 수업부터 수업 들어오지 마세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 눈을 바라봐. 나는 다 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레드썬. 실전 1, 실전 2는 건 무슨 숙제냐? 테마주 분석해서 그 테마주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항공 테마가 좋은데 우주항공 테마에 뭐가 있는지 정리하는 거. 난 로봇이 좋은데 로봇 테마에 뭐가 있는지 정리하고. 또는 나 엔터가 좋은데 엔터 테마에 뭐가 있는지 정리하는 게 바로 테마주 분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주식해서 돈 벌고 싶다면서요. 선생님이 없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서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배운 건 정보인데 정보의 꽃은 테마야. 엔터 테마, 우주항공 테마, 로봇 테마, 반도체 테마, 자동차, 자율주행 뭐든지 2개를 해서 실전 1, 실전 2 숙제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수업을 같이 공부해요. 만약에 숙제 검사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1인 2역 하면 돼요. 선생님 숙제했습니다. 어떻게 했니? 이렇게 했는데요. 잘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무리수였다. 근데 제가 숙제 검사 사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숙제를 내가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숙제 3번, 4번은 숙제야. 이제 1번, 2번만 하면 되네요. 테마주 포착 방법. 테마주 포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리미리 하면 돼요. 미리미리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정보로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거. 예를 들어 반도체도 테마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는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2차전지 테마예요. 2차전지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테마주 포착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의 상승 종목을 보면 알아요. 상승 종목을 보면서 상승했는데 비슷해. 그게 테마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한 종목 중에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걔네가 테마예요. 테마주 포착했죠? 테마주 정리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계속 그 테마, 자율주행 테마 계속 쑤셔 넣으면 돼요. 근데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두 개 같이 안 움직여? 너무 오랫동안. 그럼 그건 테마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빼세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HTS 관심 종목에다가 이렇게 테마를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테마주를 포착하고 테마주를 정리하는 걸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테마주를 정리를 하시는 걸 2일차 공부의 숙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수업 둘째 날. 물론 영상으로는 여러 번 나갔지만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한 15분씩 쪼개서 우리 또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댓글 중에 한 분은 이거 좀 한 번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편집하는 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둘째 날 수업을 했고요. 8가지에 대해서 했죠. 정보 분석이 왜 중요한지 중요해요. 공개된 미반영 정보가 중요하죠. 증권사 리포트, 뉴스 검색, 공시 검색까지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공시 검색에서 어려운 단어는 특별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증자, 감자, 합병분할. 그 다음 요 공시된 정보, 공개된 정보 말고 HTS의 정보도 중요하다. HTS 정보 공부. 자, 그 다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분석이다. 생활 속의 정보.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돈 벌고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건데 하나의 정보에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을 우린 테마주라고 하고 그래서 정보 분석 열심히 하면 테마주 분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마주 공부를 했고 숙제로 테마주 실전 테마 1, 실전 테마 2 정리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교시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라 그랬죠? 이 책의 그 다음 파트가 되겠죠? 그 다음 파트는 뭐냐면 바로 가격 분석이에요. 바둑 용어 중에 축도 모르고 바둑 두냐라는 말이 있어요. 바둑 속담 중에. 바둑에서 축을 모르면 그 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에서 양선, 음선, 양봉, 음봉을 모르면 그냥 주가 차트를 1도 모르는 거고 저는 주가 차트를 아예 못 보는 사람은 반쪽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재무제표에서 가치를 읽을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공개된 정보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듯이 가격의 움직임은 차트에서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가격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다음번
3일차에 가격 분석을 예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